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이번엔 수원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감동 주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시험 문제가 어법이라는 좀 남다른 그런 식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도 높은 수능형 문항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비문학 지문으로 유명한 적성고사인데요. 이런 적성고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60분 동안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총 60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대비 없이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충분한 대비와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인 사항을 쭉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원대학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은 일반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도 있고요.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반 전형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틈새를 전략해보는 것도, 공략을 전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은 555명을 선발하고요. 예년보다 20명 감축된 거고요. 국가보훈은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소폭 감소한 추세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입시 요강 보시면요.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 학생부 등급으로 환산하는 것 마냥 이렇게 점수를 환산하는 600점 중에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그런 계산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형 일반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 보시면 다른 일반적으로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과 비슷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죠. 600점 만점 60% 반영되고요. 적성고사가 40% 400점 반영되는데 일부 학교는 뭐 기본 점수를 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요 수원대학교는 특이한 점이 기본 점수를 190점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봐도 다 틀려도 190점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게 생각해야 할지 나쁘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점수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렇다면 실질 적성고사 점수는 400점이 아니라 210점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210점. 그렇죠? 한 문화당 3 내지 4점이라고 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어 수학 30문제이지만 30문제, 60문제이지만 인문과 자연의 배점이 좀 달라요. 인문은 국어가 4점이고요. 반대로 그럼 수학이 3점이겠죠. 근데 자연은 수학이 4점이고 반대로 국어가 3점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들 만약 인문 계열에 이렇게 진학하고자 희망해서 이 적성고사를 본다면 당연히 국어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배점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딱 210점 나옵니다. 그렇죠? 210점 딱 나와갖고요. 합이 400점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지선다로 구성되고 적성고사 점수가 동점자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된다라는 점. 그렇죠? 적성고사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된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도 조금 높고요. 고사 일시를 보면요. 10월 6일, 그 다음에 10월 7일 양일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학과에 따라 내가 언제 적성고사 시험을 보러 가야 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적성을 지원했는데 날짜를 잘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장소도 잘못 찾아가는 판국에 날짜를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기가 어떤 과에 진학했는지까지 생각하셔서 그 날짜에 해당 고사 일시에 찾아가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학생부 환산 점수도 이제 계속 볼 건데요. 다른 학교가 뭐 10점 정도씩 차이 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기 6등급, 5등급까지 이제 3점 정도씩 쭉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차등이 생기죠. 여기서는 이제 6점 정도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이제 좀 등급이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다시 30점의 차이가 생기고요. 그죠? 60점의 차이, 그다음 192점의 차이.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반영 점수가 상이합니다. 해서 요 앞에 부분 예를 들어서 6등급까지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적성고사 한두 문제, 아까 한 문제가 몇 점이라고 했어요? 4점 내지 3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등급에서 4등급을 극복하는 것은 한 문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아. 그죠? 여기서는 물론 2문제겠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그죠? 여기까지는 좀 괜찮고 솔직히 얘기해서 7등급까지 선생님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죠? 7등급까지는. 보통 다른 학교들은 7등급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여기서 배점이 팍팍 떨어지고 100점씩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한 등급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생들의 그 평균 점수가 그렇게 많이 대단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그동안의 교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내가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바짝 그냥 고삐를 바짝 잡고 해갖고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다 맞출 생각으로 덤빈다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공 가능성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선생님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 점수 한번 쭉 살펴봤고요. 주요 교과 모든 과목이 반영됩니다. 뭐 일부 학교는 뭐 주요 교과 중에 상위 3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는데 모두 반영된다.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해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유념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들을 잘 이렇게 좀 성적을 받았더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수 단위라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내가 수업을 몇 번 들었느냐를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4번 수업 들었다고 하면 4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4단위 내지는 5단위 이게 가장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수 단위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단위수 높은 과목을 잘 받았네. 요건 좀 못 받지만 단위수가 낮아서 괜찮겠네. 그러면 합산 등급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전학과 지원 비율, 그 다음에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 합격생 평균 국어 정답수까지 선생님 한번 통계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원 비율은 이제 경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87, 그죠? 12.87대 1, 한 13대 1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과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은 4.73등급. 그래서 요 정도에 위치한 친구들이 많이 대거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견적 나오죠? 내가 만약에 한 등급 떨어진다. 5등급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돼. 이 친구들보다. 그렇죠? 얘네들이 23개 정도 맞출 때 여러분들 24개 맞추셔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커트라인 이렇게 아슬아슬 스릴 즐기지 마세요. 스릴은 이렇게 놀이동산 가서 즐기시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맞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이나 맥락 같은 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더 중요한가? 본 강좌에서 더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으로 만족하고 이제 다 됐어 라고 나가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본 강좌에서 진짜 중요한 거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맛있는 한번 보십사 하고. 그죠? 자, 보시면 자,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2018학년도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한번 도식화해봤어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죠? 어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도식화해서 만들어봤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법 문제로 쭉 되어 있죠. 그죠? 이 중에 1번하고 4번은 화법과 작문법 문제예요. 그죠? 화법과 작문법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8개는, 그죠? 숫자 세면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무슨 문제냐면 문법 문제입니다. 나머지 8개는 문법 문제죠. 선생님 별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죠? 문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문제 제시되고요. 여기서 다시 3문제 제시돼서 7문제 제시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독서 문제입니다. 독서 문제로 제시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독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고, 앞서 선생님이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서 지문이 어려운 것으로 수능형 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유명한 적성고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쵸?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아실 텐데요. 어떻게 대비해요? 선생님 어렵다면서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거잖아. 가르쳐 드릴게요. 매우 높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EBS 연계가 매우 높다. EBS 연계가 매우 높다라는 점. 그죠? 여기 보시면은 다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선생님 다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2018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수능 특강 다운받아가지고요. 문제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더니 전부 다 수능 특강 교재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다. 선생님 본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6학년도, 17학년도 내용들까지도 당해 연도 그 이제 수능이 그 적성고사 출제된 그 당해 연도에 출간된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연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짓부렁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이 연계 교재 확인하셔야겠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똑같이 나온다는 점 기억하셔가지고요. 연계 교재 보셔서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물론 나오겠지만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라는 수원대학교에서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려운 질문 2개 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도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 변별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법에 있다.
어법이 변별력의 포인트다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드립니다. 해서 어법 부분 분명하게 대비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조금 더 나눠서 볼 건데요. 앞에서 변별력의 포인트는 어법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법에 별표 3개 드리겠습니다. 어법에 별표 3개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어법. 그래서 명칭도 좀 생소하죠. 어법이라 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화법하고 작문, 문법을 아울러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능의 유형과 유사해야 한다는 성찰이 있어서요. 화법, 작문법이 한 문제씩 포함되어서 기존에 비해 2문제가 늘었어요. 기존에 어법이 8문제였는데요. 그렇죠? 작년에는 10문제로 늘었습니다. 2문제 늘었고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문법 교과 과정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법적 지식, 문법이 8문제 출제가 되는데 문법적 지식이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 문법 개념어들이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어떤 개념어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뭐 어떤 상대 높임법, 뭐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이런 식의 용어들이 개념어들이 바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풉니다. 단언하건대 찍는 수밖에 없는데요. 요행을 바랄 겁니까? 우리 친구들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 올해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는 어차피 보시면 정답을 외우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비문학 지문 가능하고요. 독서 지문까지 가능하고요. 대신 문법은 그런 게 안 돼. 문법은 처음부터 FM대로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 영역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문법 영역에 어문 규정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세로는. 그죠? 그래서 어문 규정은 제외하고 본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어문 규정은 제외하고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내야 된다. 우리 친구들 다 맞춰야 돼요. 독서하고 문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EBS 연계 교재를 반드시 체크하고요. EBS 연계 교재를 보지 않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원화된 경향이 있는데 산문, 운문으로 그냥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갈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 소설. 시, 소설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고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현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딴 걸 쓰지 않습니다. 극갈래 쓰지 않고요. 수필갈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 소설로 이원화된 경향을 볼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연계 교재를 보시면 3개 파트 보시면 되는 거죠. 3개 파트. 소설 문학, 그죠? 시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수능 특강,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완성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본차시 강좌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 더욱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 강의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워 보이죠? 두렵나요? 그렇지만 함께 갑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좌에서 뵐 때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